안녕하세요. 다락방 선거 역사를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일중입니다. 오늘도 다락방의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저와 함께 선거 그리고 역사에 관해서 재미난 얘기해 주실 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벌써 세 번째 만남입니다. 예,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조 과장님? 저는 요즘 아무래도 역사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있을 때 역사 관련 책을 읽는 재미가 또 붙었습니다. 오, 그러세요? 예, 조선 왕에 대한 책들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워낙에도 좀 잘 알고 계셨고 심지어 이제 관심까지 또 생기셨으니까 나중에 이제 역사 선생님 대신해서 또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직업적으로 선생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 과장님은 영원한 또 이제 만년 과장이라고 또 그러시면 안 되죠. 예, 나중에 부장님으로 나중에 부장님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역사에 또 이렇게 관심이 생기셨고 말이죠. 안 그래도 아이들한테 이 프로그램 한번 보여주시면 또 직접 내가 저기 나와가지고 저런 얘기 했었다. 뭐 편집된 얘기까지도 쫙 해주시면서 하면 인기 만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직 뭐 투표권, 뭐 참정권이 없다고는 하지만 학생들도 요새 실은 엄청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얘기 안 해요 학생들이 또? 안 그래도 요즘 고3 애들이 좀 숭숭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희 뭐 투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중요한 건 이제 얘들아 너희가 투표권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민주시민으로서의 모습을 길러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이제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게 멋진 선생님이십니다. 맞아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또 학생뿐만 아니라 보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집중할 수 있는 특효약. 우리 배다혜. 그래요? 우리 배다혜 씨가 정신 번쩍 들게 오랜만에 목 한 번 또 풀어볼까요? 우리가 왜냐면 시작할 때 우리 1회 때 한번 역사 1회 때 한번 또 노래를 들려주셨었는데 그러게요. 여기서 노래를 부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항상 오는데. 그래요? 여기가 꿈의 무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그 역사 처음에 예? 태조 때 얘기하셨잖아요. 여기 울려서 좋다고. 그렇긴 한데. 예. 어떻게 노래 그러면 짧게. 자, 좋아요. 우리 또 배다혜 씨의 목소리로 저희가 정신 한번 반짝 한번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기 the phantom of the opera. 브라바! 이야, 우와. 시끄러워서 죄송해요. 아니, 깜짝, 저 박지선 씨가 온 줄 알았어요. 돌고래. 야, 대단하네요, 배다혜 씨. 이게 팬텀 오브 오페라. 네, 맞아요. 그 일부분이었죠. 네. 야, 대단합니다. 옆에서 직접 들으니까 어떠세요? 정말 무대에 올라가 있을 때 관객석에서 듣는 것이랑 이렇게 바로 옆에서 듣는 거랑 느낌이 차원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성관이 행사 같은 거 있어요? 또 그렇게 가나요? 그럼 직접 더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셀프 홍보까지. 불러만 주시면. 이렇게 또 배다혜 씨는 스케줄 하나를 잡아서 가네요. 훈훈한 모습 좋습니다. 어쨌든 좋은 노래 선물까지 우리 배다혜 씨. 그동안 또 잘 지내셨죠? 네, 너무 잘 지냈고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랑 또 너무 다른 느낌으로 계속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역사에 대해서 항상 영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지 아시죠? 영어 하는 거요? 네, 외국인이 말을 걸면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선뜻 뭔가 나서서 이야기하거나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맞아요. 네, 그런 기분이었었는데 이제는 어떤 걸 보면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거, 이야기했던 것 토대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인물을 보면 그 인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까지 어우르면서 보면서 그 사람을 보는? 그러니까 우리 지난 회 실은 정조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도세자. 예. 그리고 또 영조까지. 아오. 이렇게 연관돼서 주변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배다혜 씨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선 그 주변 인물들까지 함께 봐야 온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배다혜 씨를 통해서도 언급이 됐었던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주인공은요, 조선시대의 그 어떤 왕들보다 서민 군주의 모습을 보여줬던 영조입니다. 영조.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공감과 배려인데요. 실은 영조가 이 서민에 대한 공감이 가장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영조의 어머니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요. 영조의 어머니 하면 누구죠? 영조의 어머니? 한효주. 한효주요? 왜 한효주 씨가 왜? 드라마 동의의 주인공이셨죠. 네. 이런 아 그렇군요. 아 저는 이순재의 어머니 이순재 선생님의 어머니가 한효주? 얼마 전에 영화 속에 송강호 씨의 어머니가 한효주? 이게 전혀 연관은 안 되지만 드라마 역할 때문에. 이 수업하다 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 왜 발에 누가 세웠냐? 그럼 최수종이요. 이러면서 그분은 유명하죠. 보리어 누가 세웠냐? 최수종이요. 예. 본인이 세운 나라 본인이 다 무너뜨리고 또 다른 나라 또 세우고 유명하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우리 어찌 보면 사극으로서 어찌 보면 친숙하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영조의 어머니는 숙빈 출신인데요. 사실 출신이 굉장히 좀 천합니다. 보통 왕의 어머니라면 왕비. 예. 하다못해 이제 궁녀 쪽에서 올라가도 참 신기한 케이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무수리 출신이에요. 이 무수리는 나인들을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그냥 종이에요, 종. 예. 그러니까 굉장히 천하디 천한 사람이 바로 영조의 어머니입니다. 네. 오 의외네요. 그렇죠. 무수리는 궁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물 길러주고 험한 허드렛이라는 사람들이라서 궁 밖에서 살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데 어머니를 따라서 역시나 영조도 이제 궁 밖에 나와서 18살부터 28살까지 약 한 10년 정도를 궁 바깥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보통 왕이 된 사람들은 다 궁궐에서 자라가지고 궁궐에서 네. 교육받고 궁궐에서 왕이 되는데 영조는 특이하게도 이 어린 시절 중요한 시기 때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같이 살아갔던 특이한 이력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장희빈 야 이거 좀 재밌는 얘기가 있네요. 예, 네. 장희빈이 사약을 받고 드라마에 죽게 많이 되는데, 나왔죠. 예, 예. 그 여러 장면이 많이 나왔죠. 사약을 받고 죽을 때 네. 자신의 아들인 경종에 급소를 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급소를? 내 손. 예. 예. 뭐 그것 때문에 경종이 후사가 없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좀 또 신기한 얘기네요. 뭐 야사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장희빈이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내 아들 하면서 이제 거기를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결국 경종이 시름시름 병에 앓고 후사도 없이 죽은 것이 어찌 보면 영조가 즉위할 수 있는 하나의 배경이거든요. 아들이 있었으면 영조는 절대 왕이 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동생인 영조가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됐고 결국 왕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영조하면은 딱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탕평책이에요.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정조 때. 네, 정조 때 얘기했죠. 네. 역시 정조도 영조의 그런 이 탕평책의 의지를 이어받아서 더 적극적으로 한 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조의 탕평책은 사실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왕이 되기 좀 어려웠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노론 세력들이 영조를 계속 밀거든요. 아하. 경종 끌어내려야 된다. 영조가 왕이 돼야 된다 하면서 노론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왕이 돼요. 그러면
노론 덕분에 왕이 될 수 있었는데 노론을 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쉽지 못하죠. 않겠죠. 노론 데려가야죠. 네. 노론 이제부터 우리 세상이야 이러면서 막 노론 세상으로 이제 쫙 가려는데 영조가 그 분위기 속에서 잠깐 너무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래도 좀 이제는 골고루 들어서 쓰는 탕평책을 이제부터 실시하겠어. 내 뜻에 따라와. 라고 이제 강하게 이제 얘기하면서 탕평책을 추진해 나갑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지금도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이 당선된 이후에 뭐 직책을 수여받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것들을 안 하면 또 오히려 배신감 이런 걸 느끼게 되는 네. 그런 또 게 말도 있잖아요. 나오고 예. 그렇죠. 참 그런 게 힘든 부분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영조의 입장에서는 탕평책을 실시하면서 네. 좀 이렇게 전국을 좀 본인이 어쨌든 좀 가져갈 수 있는. 되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궁궐 밖에서 백성과 함께 살아본 또 경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무시 못할 것 같은데요. 무시 못하죠. 이 백성들의 생활을 그래서 공감을 해서 그런지 네.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한 대표적인 왕이 바로 영조입니다. 심지어 어느 일화가 있냐면 영조가 밤에 이제 자는데 궁궐에서 시중 드는 사람들이 아이고 왕 저렇게 자면 너무 추울 텐데 해가지고 몰래 이불 덮어주는 네. 그런 정도로 굉장히 좀 검소하게 사는 왕이 바로 몸에 열이 많았던 건 아닐까요? 그럴까요? 예. 일부러 걷어차고 잤는데 그걸 굳이 덮어줘가지고 땀띠 나고 뭐 이러진 않았겠죠. 근데 영조가 열이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삼을 평소에 즐겨 드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몸에 열이 많지 않고 그 인삼이 몸에 잘 오히려? 받는 케이스. 인삼을 즐겨 먹었던 거. 아니 그리고 저 백성들과 이렇게 가깝게 살아봐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가지 또 금지령 뭐 이런 것도 있었네요. 네. 맞아요. 특히나 검소함이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 검소한데 니네 이렇게 사치스럽게 살 거야? 뭐 이런 얘기 나올 만하죠. 그러니까 솔선수범하니까.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금지령이 이제 가채 금지령. 어머, 네. 가채 머리 쓰는 가채요? 네. 여자들? 어우 잘하시네요. 저 그거 광고 촬영할 때 써봤거든요. 오. 근데 그게 무겁다면서.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거의 척추가 이게 눌렸는지 등이 그렇습니까? 목이 아픈 게 아니라 그때 이후로 좀 안 빠진 거예요, 목이 아직? 그건 아니죠? 그게 약간 그때부터 안 빠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정말 무거운데 그거를 올릴 정도면은 얼마나 그게 사치품인 생활을 거예요. 해야 되니까 그걸 네. 항상 올리고. 이게 원래 궁궐에서 처음 시작이 된 걸로 아는데 백성들이 보통 궁궐 패션이다 그러면 따라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서민까지 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배달 씨 말대로 이 가채가 진짜 무겁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무겁냐면 보통은 4kg에서 많게는 10kg 맞아요. 정도까지 올라가요. 10kg. 그래서 단명하신 분들도 네. 많잖아요. 이게 머리카락만 올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장신구도 막 꽂아야 되거든요. 그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요즘 한 부잣집에 며느리가 있었는데 나이가 겨우 13살이었다. 시아버지가 방에 들어올 때 갑자기 일어서다가 목뼈가 부러져 죽었다. 맞아요. 라는 얘기가 기록에 있습니다. 실제. 가채 때문에 목뼈가 네. 부러져서 죽었다고요? 해가지고 네. 오. 진짜 무겁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60냥에서 70냥은 기본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엔 1000냥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3,800에서 4천만 원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어머. 네. 그래서 이 가채를 보통 결혼할 때 신랑이 또 해줘야 돼요. 아하. 네, 그래서 혼수품이군요. 네, 결혼하려면 이것도 가채 해줘야지 그것도 안 들고 가면 또 혼나고 그래서 이 가채를 마련하려고 집 팔고 논밭 다 팔고 그래가지고 가채 마련하고 뭐 결혼하고 이런 좀 사치품의 대명사가 가채였죠. 오늘날로 치면 명품백 같은. 그쵸. 네. 그래서 영조는 이거 금지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조 때 바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좀 더 지나가서 하도 심하니까 정조 때 이르렀어요. 이제 금지해라 해가지고 이제 엄격한 법이 생기고요. 그 대신에 그러면은 너무 허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또 하다가 또 안 하면 또. 그럼 대안을 마련해주겠다 예. 해가지고 이제 쪽을 지어라 쪽을 네, 이렇게 탁 해가지고 여기다가 꼽는 거. 예. 그래서 나온 거구나. 그래서 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극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위에 머리를 확 올린 거는 보통 정조 이전 때 거. 근데 이렇게 쪽을 딱 틀어가지고 여기다 뭘 탁 꽂은 거는 보통 정조 정조 이후 때 이후.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로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차이도 있네. 가채 금지령 말고도 이건 여성들에게 어찌 보면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제 주로 남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서는 금주령이 있습니다. 술 마시지 말라고. 네. 정말요? 마시지 마라. 딱 명령을 내리는 거죠. 왕이. 근데 이거는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었겠는데요. 이것도 사치에 속했나요?
아무래도 이제 술을 빚는데 곡식이 들어가잖아요. 네,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그걸 가지고 술을 만들어 먹냐? 야, 안 된다. 백성들을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서 금주 딱 해서 왕이 먼저 솔선수범 보이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가 종묘에 가서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인데 그때에도 이제 감주 이런 걸로 하고 술 대신 영조동 생강차 이런 걸로 이제 대신하고요. 만약에 신하들 중에서 네가 만약에 금주령을 어기고 술을 먹었다? 이 소식이 들어왔다? 그러면 엄벌에 처했던. 금주령이 있으면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금주령이 있으면? 이 농담이고. 상상할 수가 없는. 근데 그 이유가 진짜 확실하네요. 지금과는 다르니까, 그죠? 그렇죠. 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또 고충과 이런 걸 아니까 이런 건 안 해도 충분히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알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이제 폈던 것 같은데 우리 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요 유권자들을 위해서 이제 공감하거나 이제 정책 면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캠페인 이런 것들 있을까요? 공감하는 캠페인도 뭐 매니페스토라든지 여러 가지로 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지금 많이 집중하고 있고 최근에 많이 변화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선거 제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선거 제도요? 예. 우선 예전부터 우리가 장애인, 그러니까 투표하러 나오실 때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편의 시설을 투표소마다 비치를 해서 그분들이 그분들이 투표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고 밖으로 나오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그 생활하시는 장소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 거소 투표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원양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업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기간이 뭐 한 달, 두 달 정도 이상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선상 투표. 그러니까 배를 타고 나가 계신 동안에 원양어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팩스를 통해서 본인이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 마련을 해놓고 있고요. 참여도도 높아요? 참여도는 아직 사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것처럼 아직 잘 다 알려지지 모르시는구나. 않은 시행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대선부터 시행이 됐으니까요. 아무튼 그런 제도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사전투표라고 예전에는 부재자 투표라고 해서 미리 본인이 신고를 하고 투표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사전 신고 없이 본인이 원하는 때에 거소, 그러니까 본인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 가서 투표를 하실 수 있게 하는 제도도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재외선거라고 외국에 나가 계신 분들, 뭐 해외 여행을 길게 가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파견으로 업무 때문에 나가 계신다거나 이런 분들도 외국에서 바로 선거를 투표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유권자분들이 이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열심히 뛰셔야 되겠네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다시 우리 영조의 얘기로 돌아와서요. 영조의 정책들을 보면은 이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정책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서민을 위한 정책하면 균역법을 빼놓을 수 없다고 배웠거든요. 네네. 예. 균역법 뭐 배달 씨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균역법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근육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뭐 하는 균역을 저 방금 버퍼링이 일어났는데 인조인간인가? 균역. 그렇게 외우잖아요. 비슷하게 써가지고 균역법은 균역 뭐 이 정도 알고 있는 것도 훌륭한 겁니다. 이게 다예요. 교육의 성과. 이게 학생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 이유가 이게 세금과 관련되거든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균역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조선시대 때 세금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내는 토지세, 토지로 하는 전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쌀만 계속 내면은 국가에 쌀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을 어쨌든 국가에선 필요하니까 특산물을 내는 걸 공납제도라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일, 노동력을 동원할 거,
예, 크게 뭐 성을 쌓는다든가 혹은 오늘날 우리가 군대 징집대가 가듯이 이제 군역을 복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개인의 노동력이 필요한 세금 이걸 역이라고 해요. 역. 근데 그 역 중에서도 군역 말 그대로 군대 가는 거에 관련된 게 바로 균역법입니다. 이게 바로 군역이고요. 균역법은 그 전까지 조선의 이제 군역 제도를 보면은 남자들 16살부터 60세까지가 군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60세? 네, 60세까지입니다. 당황하셨죠, 지금? 네. 아니, 그 당시 평균 수명이 60세가 안 됐던 걸로 제가 뭐 한 그 언저리인 건데 하긴 뭐 죽을 때까지 오라 이거죠. 네. 이 성인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16세부터 60세까지 군역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조선 전기 때는 직접 가가지고 훈련을 받았어요. 네. 근데 한 200년 정도 평화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직접 가기보다는 이거 뭐 가 귀찮게 해서 그냥 돈 주고 대신 네가 가라. 대신 빠지는 거나 아니면은 이것도 귀찮네? 수령 나 한 번만 봐줘. 나 이거 줄게. 하면서 이제 수령한테 직접 돈 주고 빠지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거 이렇게 불법적인 게 많아지니까 대책을 세워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아예 합법적으로 그래 그러면 너 군역 오지 마. 대신 1년에 그 당시 이제 옷감을 돈으로 사용했거든요. 그 옷감 2필 정도만 내라. 근데 문제는 이 2필만 내는 게 아니에요.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조선 후기로 되면서 이제 나도 양반이 될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점점 양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걸 납부하는 사람들은 줄게 되는 거죠. 줄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쓰는 양은 정해져 있고 그럼 부담은 2중 3중으로 들어가고 그럼 2필이 아니라 3필 4필 되니까 나 내기 싫어. 그래서 도망가고 도망가면은 그럼 네가 얘 것까지 내. 이웃한테 부담시키고 그럼 얘가 2필이 아니라 4필, 6필이 되는 거고. 그럼 얘 또 도망가죠. 그럼 더 부담되고. 이런 식으로 이게 2필만이 아니라 3필, 4필, 5, 6 이게 계속 2중, 3중으로 막 징수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못 살겠다.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영조가 그러면 줄여주겠다라고 한 게 바로 균역법 되겠습니다. 예, 훌륭하네요. 훌륭한 정책이네요. 예. 지금도 우리 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 토론회를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 토론회를 지켜보다 보면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생활 관련된. 뭐 요즘 교통비가 얼마냐? 그렇죠.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예, 지하철 요금이 얼마인지 아느냐. 얼마죠? 진짜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죠? 갑자기 눈이 반짝하면서 얘기하셨어요. 거리에 따라서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묻는 이유 자체가 과연 이 지도자, 리더로서 활동을 하고자 나온 사람들이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칠 수 있겠느냐. 그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아마도 이제 영조가 훌륭한 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서민들과 가까이 살면서 그들의 삶을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그들이 불편했던 점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조는 또 이제 장수한 왕으로도 상당히 유명한 왕입니다. 자, 오래 사신 만큼 정말 많은 일을 또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잠시 숨 고르고 왕의 에피소드에서 왕의 면면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왕의 에피소드 시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전 조선시대 왕 중 가장 장수한 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이제 조선시대 왕들이 47세 정도인데 83세에 이제 승하를 했습니다. 장수를 정말 하신 거죠. 대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재위 기간 역시 52년으로 가장 최장이고요. 자, 장수 비결 상당히 궁금하죠, 이제? 장수 비결이 뭐가 있었을까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누구나 꿈꾸는 거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하게, 그렇죠. 예. 중요한 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죠. 자, 영조의 장수 비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식습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허약했어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인삼을 굉장히 즐겨 드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소화기관이 좀 약하다 보니까 아침마다 이 타락죽이라는 걸 잘 먹어요.
타락죽. 저 대장금에서 저 봤어요. 예, 타락죽. 우유. 네, 맞습니다. 오. 우유. 예. 우유와 흰쌀을 섞어서 만든 죽인데 이걸 먹게 되면 굉장히 소화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아침마다 이거를 하나 먹고 이제 시작을 하는. 네, 이 영조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 상태를. 네, 이게 크게 타고난 소화기관이 튼튼한 이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식생활을 맞추고 그 다음에 자기 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찾아서 많이 먹고, 예, 그리고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밥 시간이 되면 그만 오. 밥 먹고 하자. 예. 아주 규칙적으로 세 끼 딱 시간에 맞춰서 정해진 양, 그리고 또 조금 소식. 네, 이렇게 했던 걸로써 이게 첫 번째 장수 비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백성들 삶을 또 직접 보고 듣기 위해서 궁궐 밖을 한 500회 이상을 계속 나가고 또 그때마다 또 걸었다고 하니까. 우리 예. 지난번에 엘리자베스 여왕도 그 밖으로 나가서 그렇게 그렇죠. 민심을 살폈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선거할 때 보면 네. 왜 서민 체험 이런 거에서 가서 떡볶이 드시고 하시잖아요. 오죽하면 체험이라고 그래 그거를. 우리는 일상생활인 거를 그들은 서민 체험이라고 해서 네. 가보고. 이제 왕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 무슨 뭐 여론조사 이런 것도 없었을 테니까. 직접 또 관심이 있기에 나가서 들어보신 게 아닌가. 이게 너무 자주 나가다 보니까 사실 한 번 나가는 거 힘들거든요. 또 나가야 돼, 귀찮아. 왜 겨울에 헬스하러 가야 되는데 추운데 이불 밖은 위험해 막 이러면서 막 있는 것처럼 영조도 그 궁궐 안에서 나오는 거 한 번 나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겠다라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건강 비결 중 하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멋있네요. 야, 백성을 위한 일이었고 그거를 실천했을 뿐인데 건강까지 덤으로 찾아왔다. 예, 이건 정말 대단한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뭐 여론조사 뭐 그때 당시에 없어서 또 직접 듣기 위해서 갔다 하지만 요즘도 신뢰성에 뭐 또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들도 많고, 예, 뭐 영주의 경우도 이제 뭐 신하들의 보고 뭐 이런 것들을 또 신뢰할 수 없기에 직접 또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론조사 관련돼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고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했길래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는지 뭐 표본 오차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항상 같이 공표하게 하고 있는데 그걸로도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선거 여론조사 기관으로 정식으로 등록을 한 업체만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법 개정이 최근에 이루어져 있고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는 예. 기관 그리고 각 시도에 있는 시도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는 기관에서 여론조사의 공정성 부분이라든지 뭐 적절하게 표본이 채취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사후에 문제가 있었다 싶으면은 규제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의문이 생길 것 같으면 어쨌든 바로 이렇게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는 예. 기관을 또 두고 보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참 많은 업무 하시네요. 예. 그 예전에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면은 사실 선거 때가 아니면은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의문을 그렇게 생각할 수 분들이 있죠. 굉장히 많은데 예. 사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선거가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고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끝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라든지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항상 일을 하고 있고요.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이런 선거들도 맞는 거는 당연하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농협이라든지 이런 조합장 선거도 저희 쪽에서 관리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생활주변 선거라고 해서 아파트 조합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야, 다양한 부분의 분야의 또 선거를 또 직접 또 책임을 맡고 계시는데 우리 배다희 씨는 이제 또 가수니까 가수협회
지금 이제 김은국 회장님이시잖아요. 저는 항상 옆에서 많이 들어요. 가수분들 얘기 들으면 항상 김은국 회장님. 그분들 선출된 거예요? 선거로? 글쎄요, 저는 참여를 안 했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네.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조금 더 이제 대중화가 되면 그런 것들도 조금 공정하게 거래되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네. 예,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야, 어쨌든 뭐 이제 영조는 백성의 삶을 살펴보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항상 나갔다 그러면 실은 본인도 본인이지만 주변 사람들도 피곤한 거고 그건 피곤한 일일 수 있어요. 항상 왕이 움직이면 어쨌든 함께 가야 되니까. 근데 장수한 분들 보면 좀 여유 있고 항상 좀 이렇게 느릿느릿 뭐 이런 분들이 장수한다는 또 얘기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좀 불같지 않고 차분하고 근데 또 의아한 게 아들을 쌀 뒤주에 가둬서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사도세자. 예. 네. 그거를 막 남이 그렇게 해서 겪는다고 해도 가슴이 찢어질 만한 일인데 그걸 자기 두 손으로 했을 정도면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나 그런 것도 뭐 보통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평탄한 부분은 아닌데. 사실 좀 그렇죠. 보통 안에 화가 있거나 혹은 좀 스트레스가 강하면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병원 가면은 아 이거 스트레스 때문에 아픈 겁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영조도 스트레스는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 영조의 컴플렉스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가 무술이 출신이다라는 거. 네, 그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이복형이었던 경종을 독살한 게 영조다라고 소문이 그 당시에 파다하게 퍼진 게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엄청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쌓이고 쌓여서 된지 모르겠는데 영조는 굉장히 병일 정도로 좀 특이한 성격이 좀 있어요. 영화 사도에서 그렇게 잘 묘사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뭔가 불길한 소리를 들으면 네, 양치하고 귀를 씻어요. 예. 네. 그리고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이쪽 문으로 가고 나쁜 일이 있으면 이쪽 문으로 가고 이게 문이 달라요. 네, 그래서 영화 사도에서도 그런 거에 집착하는 거 나오더라고요. 예. 영화 속에서. 이런 자기만의 규칙, 좀 강박 이게 있어요. 이걸 꼭 지켜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네. 네, 이게 영조의 성격이에요. 아, 이런 그러니까요. 그런 분이 장수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 사도세자의 그 죽음이 그게 누구의 탓이든 무엇 때문이든 간에 그 일 하나만으로도 그 스트레스 하나도 그거는 뭐 거의 일반 사람들이 겪을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였을 것 같아요. 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명이 줄어도 한참을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라면 진짜 원래 그런 거 없었으면 100세까지 사는 분이었는데. 그럼요. 아, 아쉽게 80살까지만. 네. 반대로 생각하면 원래 더 사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 정도 스트레스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또 겪으신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또 꾸준한 뭐 운동과 식습관을 또 잘 지켰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자, 왕의 에피소드, 우리 영조에 관련된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닮은 꼴 인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대와 국가는 다르지만 솔선수범하며 개혁 정책을 펼친 또 하나의 군주가 있습니다. 닮은 꼴 그 인물. 오늘은 러시아에서 찾아봤습니다. 러시아 제국의 시대를 연 표트르 1세가 영조와 닮은 꼴 인물이다. 그 이유 들어볼까요? 들어보셨나요? 표트르 대제? 들어보셨나요? 대제라고 또 하니까 들어본 것 같네요. 보통 표트르 대제라고 많이 하고 표트르 1세라고도 하는데요. 예. 표트르 대제는 영조랑 닮은 꼴이 좀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닮았느냐? 영조가 어렸을 때에 경종이 즉위했을 때 궁궐에 살지 못하고 나와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네. 표트르 대제 마찬가지입니다. 오. 네. 그래서 3살이 됐을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때의 형이 즉위를 해요. 네, 표도르. 네, 친숙한 이름이죠. 표도르. 표도르 말고 표도르. 네. 그래서 이 형이 즉위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밀려가지고 또 밖에 나와서 사는 케이스. 이 영조랑 좀 비슷하죠. 어찌 보면 이대로 갔으면 잘 왕이 되기 힘들었었던 네, 그런 측면이 왕이 되기 전부터가 좀 비슷하네요. 네. 또 자연스럽게 영조처럼 서민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주위에서 직접 바라보고 체험하기도 하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 표트르 대제는 모스크바 근교에 있는 프레오브 라젠스크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게 돼요. 거기서 살게 되는데 그 근처에 뭐가 있었냐면 독일인들이 이제 거주하는 마을이 있었거든요.
그 독일인들 그 당시가 한 17세기 정도 됐었는데 러시아는 약간 좀 많이 낙후돼 있었어요. 약간 네. 중세 분위기. 그때 중세는 이미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14세기 말이면 끝나고 15세기 르네상스 막 이럴 때거든요. 새로운 문화 막. 근데 러시아는 아직도 좀 낙후된 분위기에 표트르 대제는 독일 사람들을 접하면서 우와 이런 게 있네. 와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서구화라고 해야 될까요? 뭐 러시아도 서양이지만 좀 약간 발달된 문명을 조금씩 많이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게 이 어린 시절 밖에서 살았던 그 시기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이렇게 밖에서 백성들과 함께 공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네. 필수 조건인가 봐요.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한. 약간 그런 게 자격증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자격증처럼 기간을 둬. 네, 한 10년 이상 음. 뭐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네. 자연스럽게. 나중에, 네. 그래야 우리 저 서민들이라든지 네.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알아야 네. 되니까. 대선 출마 자격에 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 10년 이상. 자, 이런 것도 한번 좀. 네. 예, 오늘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오는데요. 예. 정말 막 던지네. 죄송해요. 아니 근데 그런 가운데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취지는 아주 좋은데요. 예. 그거를 인증할 수 있는 서민은 또 누구냐? 아, 그러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비슷한 케이스가 재벌 2세들이 이제 경영 수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네. 뭐 드라마 같은 데 나오잖아요. 말단 직원으로부터 들어가가지고는 그런 게 이제 있구나. 쭉 혹은 다른 회사 직원으로 들어가서 배워가지고 나중에 그 평사원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는구나. 뭐 이런 것도 뭐 드라마에서 같은. 그러네요. 네. 아무 비슷하지 소용이 않을까? 없네요. 근데 그만큼 실은 간절한 부분이기도 해요. 네. 예, 우리의 좀 일상생활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배려, 그렇죠. 공감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그래서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뭐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어떤 점이 또 비슷했을까요? 영조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종에 일찍 죽자 즉위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을 단행합니다. 표트르 대제 마찬가지로 그 형이 죽고 난 다음에 뭐 공동왕으로 처음엔 즉위하긴 하지만 왕으로 즉위하면서 강하게 이제 어렸을 때 배웠던 거 저런 좀 근대화된 것들 나도 정책을 좀 강하게 추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또 개혁을 펼칩니다. 그래서 정조도 막 개혁 정치들 뭐 균형법이라든가 탕평책이라든가 많이 하듯이 표트르 대제도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을 펼치는데요. 표트르 대제는 재미난 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려면 내가 잘 알아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직접 네덜란드 같은 데 가가지고요 조선소의 직공으로 일하게 됩니다. 자기가 직접 일을 해요. 네. 그러면서 그 험하거든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되게 막 술 마시고 막 험하게 이렇게 지내는데 거기에 스며들어가지고 직접 자기가 배 만드는 그 기술을 배우고 전투 기술을 배우고 해서 러시아의 그런 대대적인 군대 개혁 그러면서 근대화 이런 것들을 추진하게 되는 게 바로 표트르 대제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쇄술도 이제 발달시키는데 영조 같은 경우에는 법전을 또 편찬하고 여러 가지 책도 많이 만들거든요. 네. 표트르 대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근대적 신문을 이제 편찬하게 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영조와 비슷한 점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정조와 비슷한 점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직접 본인이 그 삶 속에 들어가서 그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누가 또 신하들 중에서 왕보다 더 잘 알고 더 잘 이해하고 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런 점이 신하들과 끝장 토론을 통해서 굴복시키고 본인의 정책을 이끌어 나갔던 정조와도 참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역시 어떤 사회든지 우리 리더들이 어떤 마음으로 백성들 그리고 민중들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많은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리더를 뽑을 때 꼭 참고할 사항들이 예전 또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자, 표트르 1세하고도 상당히 뭐 좀 친분이 생긴 것 같네요. 예, 표트르 대제. 원래 이제 효도로 해서 60억 분의 1의 사나이만 알았는데 표트르까지 친척이겠죠? 예, 잘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공감과 배려라는 키워드로 조선시대 왕, 그중에서도 영조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도 역시 저를 또 돌아보는 좋은 또 돌아봤어요, 오늘도? 네.
반성의 시간. 아,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옷도 조금 더 얇게 입고 예. 이렇게 잘 살아야겠다. 그리고 솔선수범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뭔가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백성과 군주 사이의 그 작은 소통이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낳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또 그런 지도자를 올바로 우리가 잘 걸러낼 수 있는 것. 또 우리의 몫이라는 걸 또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앞으로 그러니까 혹이라도 뭐 친구들 노래방 가서 노래 못하는 친구가 있더라도 예.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저는 보통 저 혼자 노래를 다 하기 때문에 제일 싫어. 아니 시끄럽고 그러니까 노래방에서 혼자 노래하는 거는 주변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요. 좀 더 공감을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예. 좀 못하는 친구가 네, 있더라도. 그래서 오늘도 성찰을 다시 한번 하고 그럼 맞네. 네. 반성해야 되겠네요. 해야죠. 예, 혼자만 마이크 잡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예. 자, 어떠세요? 우리 또 조 과장님. 지금 한 줄 평은 아직 아닙니다만은. 예, 뭐 우리 소통과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화 중에 저런 얘기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소랑 사자가 서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서 네. 소는 정말 맛있는 풀을 사자한테 갖다 주고 사자는 정말 양질의 고기를 소한테 갖다 주면서 나는 너한테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고 사자는 그 풀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잘해주려고 해도 그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정치인들도 서로 입장이 어떻게 보면 다르잖아요. 선출직으로 높은 자리에 가서 백성이라고 하기엔 지금은 또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우리 민주주의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칠 때 국민들 입장에서 본인들 입장이 아니고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맞습니다. 오늘 또 우리 김준우 선생님 덕분에 또 영조에 대해서도 쉽게 저희가 들을 수 있었네요. 자, 그럼 이제 한 분씩 한번 또 한 줄 평, 네, 한번 남겨주실까요? 아, 이게 괜찮아요, 보니까. 딱 기억에 남기도 쉽고. 배다희 씨부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네.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기도 하고 또 오늘 이 얘기를 들으니까 더욱 이 문구가 떠오르는데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이겨라. 저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본분을 잘 이겨서 해냈을 때가 가장 멋있고 그 사람다운 것 같아요. 다 각자 위치에서 자기의 일을 잘 해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반성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각자 자리에서의 우리 또 네.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네. 예, 좋습니다. 우리 조항희 과장님은 어떤 한 줄 평? 저는 드라마 대사로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 대사에는 드라마 대사로. 예. 아프냐? 나도 아프다. 감호 속 대사를. 예, 이서진 씨가 했던 대사인데요. 나의 아픔, 나의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감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지도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골라봤습니다. 또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감상치 않은 대사네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보듬어 줄 줄 알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줄 평을 또 해주시죠. 어느 순간에 항상 제가 마지막에 하는 게 정리해야 되는 것이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네, 즐기세요. 아, 그럴까요? 예. 네. 저는 공감의 시작은 관심이다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조가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을 펼쳐나갔는데 사실 이 신하들 사이에서의 탕평책 그리고 자기의 왕권 강화 이런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냈었거든요. 뭐 균역법을 비롯해가지고요. 그게 가능했었던 것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그래도 백성들에 관심을 두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을 공감할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혁안들, 제도들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공감한다 그러면은 누가 이제 선생님 저 요즘 많이 힘들어요 그랬을 때 그래 뭐 많이 힘들구나 뭐 말로만 이렇게 공감하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 학생이니까 학생에게 관심이 있었고 얘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그 아이의 말을 들어봤을 때 내가 관심이 있어야 공감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도 정말 서민 체험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삶에 관심이 있어서 내가 직접 알아보고 싶고 그러면 이제 공감이 되면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한 줄 평이 뭐였죠? 공감의 시작은 관심이다. 공감의 시작은 관심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세 분의 한 줄 평으로 또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공감인 것 같아요. 옆에서 슬플 때 10마디 위로보다는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공감, 그렇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락방 선거 역사를 만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